등록 동거원 제도가 되면 우리 동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헤어질 때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 헤어지고 싶으면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등록 동거아니면 그냥 헤어지기도 쉬운 거 아니야? 살기도 쉽고 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 등록 동거원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? 제가 유림 어르신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. 안녕하세요. 변호사 이명숙입니다. 지난번에 저희가 동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등록 동거원 제도와 관련해서 오늘 또 이소원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안녕하세요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동거하는 형태가 요즘은 아주 다양화됐어요. 네. 우리 TV에도 보지만 60 넘으신 할머님들, 어머님들 세 분이 모여가지고 네, 산다. 봤어요. 네. 동거예요. 네.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대학가에서 같이 사는 것도 동거고요. 아하. 결혼하기 전 단계로 혼인신고 하기 전에 사는 것도 동거고 네. 룸메 네. 같이 사는 것도 동거인 거고요. 그렇죠.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것도 동거고 음흠. 요즘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거든요. 네. 이 중에 이 많은 동거 중에 등록 동거원 제도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양가집 교류하고 네. 막내하고 재산 같이 나누거나 각자 관리하거나 공동재산 같이 공동 관리비나 이런 거 부담하더라도 네. 어떤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을 동거라고 한다. 네네. 결혼에 준한 그게 등록 동거혼 제도에서 논의의 대상인 동거다. 네. 라고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드려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. 당장 제가 개념 정리가 되네요. 동거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. 네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거라는 것은 등록된 남녀가 함께 사는 그것을 네. 이야기한다. 이 말씀이죠.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. 네네. 일단 제도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프랑스나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혼도 등록 동거원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법에서도. 네네. 프랑스에서는 요즘 그런 말을 더 많이 한다면서 우리 결혼할래 하지 않고 우리 팍스할래? 라고 네, 이야기를 네, 해서 앞으로 이것이 팍스가 90% 정도가 될 것이다. 네. 라는 이야기. 근데 우리로 말하면 구청에다가 간단히 우리 함께 삽니다. 하고 신고를 하면 그게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인정된다. 네. 그래서 등록하는 부부다. 네. 그걸 팍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. 미래학자인 그 자크 아탈리라는 네네. 분이 2030년이 되면 결혼 제도는 붕괴하고 인류에게 90% 이상이 동거를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한 바 있거든요. 예. 당장 우리나라는 동양권은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거예요. 네. 근데 세계적으로 결혼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. 그리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고 아마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많이 와해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동거와 관련해서 젊은 층들 거의 80% 이상 네, 찬성하고 10명 있죠. 중에 8명이 그쵸. 동거할 수 있다. 대부분의 기성세대들 우리 사회 분위기는 동거 그러면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 혼전 동거 너무 부끄럽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거에서 저 혼전 동거 했었는데요. 상담 올 때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네, 이야기하고 네, 그랬었거든요. 요즘은 아니잖아요. 글쎄요, 요즘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동거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네가 동거한 거에 대해서는 찝찝해해요. 내로남불처럼 나는 동거할 수도 있는 거지. 그러나 네가 동거한 거는 좀 그래 3번이나 4번이나 좀 그래 하는 의식이 여전히 이 마음속에는 있더라. 상담 현장에서 느끼곤 하는 거죠. 저번에 우리 소장님이 네. 저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정반대. 너는 동거해도 되지만 나는 안 돼. 네. 라는 게 기성세대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아보고 결혼하지. 누구 때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대더라. 1년 했대더라. 2년 한다더라. 이야기 하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다? 너무 민망한 거예요. 네, 주변에 네. 이야기하기도 네, 부끄럽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네. 그래서 너는 동거 가능하지만 나는 좀 부담스럽다. 네. 라는 게 아직까지의 우리 분위기일 수도 있다. 네. 등록 동거원 제도 도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네. 다른 나라들 보니까 한 18개월, 1년 반 정도 등록해서 동거하다가 헤어진다고 하던데 네네.
이 뭐 사람들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거 조장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혼 제도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네. 그래도 오래 가기도 하고 네.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되니까 저만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등록 동거아니면 그냥 헤어지기도 쉬운 거 아니야? 살기도 쉽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. 그렇죠. 네. 등록 동거원 제도가 되면 우리 동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헤어질 때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 헤어지고 싶으면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네, 되는 네, 거거든요. 네, 네. 그러긴 한데 예전에 말씀 드리니까 예전에 동성동본원 제도가 없어질 때 네네. 제가 그때 그 홍보대사로 동성동본원 제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네. 활동했었는데요. 그때 유림에서 어르신들께서 이 동성동본원 제도가 법이 없어지면 짐승의 국가가 된다고 했어요. 아, 너나 네네. 없이 동성동본들이 다 결혼한다. 그거 없어진 지 벌써 20년 넘었잖아요. 네네. 우리 금수의 나라가 됐나요? 뭐니죠? 너나 없이 동성동본 찾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나요? 등록동거원 제도도 정말 잘 사는 사람은 18개월이 아니라 18년, 28년, 50년 평생 살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중에 혼인신고해서 법률혼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달 반만 해도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혼 제도에 들어오는 거 쉽게 해주고 나가는 거 쉽게 헤어지게 하는 거 훨씬 더 부담 없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변호사님이 상담가이신 것 같고 제가 유림인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. 사실은 먹물 효과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하얀 종이에다가 먹물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얼룩이 돼버리잖아요. 그럼 하얀 종이는 보이지 않고 그 얼룩만 보이면서 네. 이 하얀 종이가 전체 얼룩으로 덮일 것 같은 그러한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. 그쵸. 모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의 얼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얼룩이 전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. 분명히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안 될 하나의 얼룩을 보면서 이 전체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흰 도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쵸. 얼룩의 가능성도 또한 외면하지 않고 보는 것이 균형 있게 제대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 네.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나는 동거 안 해. 난 결혼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한 다음부터 동거할 거야. 네. 부부로서. 네, 네. 그런 사람은 혼인신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. 네. 법률은. 그리고 나는 그러기에는 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같이 생활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부담이 너무 많아 힘들어. 네. 그런 사람은 등록동거원 제도로 하면 되는데 네. 등록동거원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뭐인 것 같으세요? 형편에 따라서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 네. 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은데요. 이 함께 사는 것도 사랑하지만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고 양같이 부모님이 또 걸리고 집이 걸리고 이럴 경우에 소박하게라도 우리가 같이 살자 네. 등록해서 네.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걸 택하지 않겠느냐 그쵸. 하는 것이야말로 선택의 폭을 넓혀준 넓혀준다. 것 이것이 최고의 강점이다. 저는 그쵸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변호사 입장에서 같이 동거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많이 느낄 거예요. 패밀리폰 불가능해요. 한 사람이 같이 살다가 쓰러졌죠? 병원에 가서 보호자로서 사인 못해요. 그리고 마일리지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연금 못 받고요. 가족수당 못 받고요. 그리고 상속, 같이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한 사람이 네네. 요즘 사건 사고도 너무 많잖아요. 그렇죠. 같이 재산을 이루었는데 사망하면 상속도 못 받아요. 이런 것들이 등록동거원 제도를 하면 부부간에 법률상 부부처럼 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됩니다. 그렇죠.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 두 분이서 40년을 동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. 아, 네. 흔히 말하는 동성혼인 네네네네. 같이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부부처럼 살면서 재산도 같이 관리하고 정말 온 집안에 그냥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분인데 그런 파트너가 있었더라고요.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보호자 사인도 못하고 네네. 패밀리나 말리지나 이런 것도 못하고 불편하면 해소해줘야지 않을까. 네네. 물론 이분은 동성혼이어서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부부에 준해서 사는 동거만이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. 네. 다양성이라는 주제가 전 세계 화두처럼 되어 있거든요. 결국 제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제도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결혼의 형태,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들을
하나의 틀만 가지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따라가 주면서 새롭게 정비해 나가는 것, 이게 바람직한 다양성의 제도가 아닐까. 아까 그 할머니들도 이 제도가 미리 있었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국가에 감사하고 사회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? 그죠? 그렇죠. 근데 동성이어서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네. 언젠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. 아니 그럼 등록 동거제가 도입되면 뭐 잠깐 살다가 헤어질 건데 네네.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 나오면 순식간에 이혼하면서 헤어지면서 아이는 버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게요. 사실은 가장 큰 쟁점은 아이를 낳고 헤어졌을 때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. 네. 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 등록동거원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. 오히려 저는 그것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유림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. 네.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. 네네.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인천공항에서 저희 사무실로 상담와요.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아이가 한 명이 있건 임신한 상태건 뭐 3명이 있건 정말 이혼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. 혼인신고 했어도. 그 등록혼이냐 아니면 법률혼이냐와 상관없이 자녀들은 태어나게 되고요. 그리고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잘 살면 되는 거고요. 네네. 이 이혼을 하거나 헤어질 때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친권 양육권, 양육비 어떻게 할 건지, 면접교섭 어떻게 할 건지 이것들만 해결해 주면 되지 않을까. 네.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살아보고 그리고 아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우리 살아도 괜찮겠다. 확신 있으면 법률혼으로 넘어가는 네네네. 중간 과정이어도 좋은 거죠. 아, 그러네요. 어떤 제도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는 걸 가정하지 말고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구제해 줄 것인가. 아까 얼룩 효과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타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요. 깜깜한 어둠에 하얀 빛 하나가 들어가면 스타, 별이 되는 거거든요. 정말 제도가 없어서 깜깜한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도가 하나 마련되면 정말 하얀 별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것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네요. 젊은이들의 동거만 생각하는데 이혼하시고 40대, 50대, 60대 분들 재혼을 하는데 바로 누구 만나자마자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. 네네. 오히려 주변에서 좀 살아보고 왜냐하면 이혼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. 사별하는 상처도 네네. 있을 거고 살아보고 그리고 정말 좋으면 자녀분들도 다 동의하면 혼인신고해라 라고들 주변에서 다 이야기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 또한 동거란 말이에요.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느 한 영역이 좀 법 안에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. 네네. 네. 동거를 할 건지 혼인신고 할 건지는 선택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오늘도 잘 정리하고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